자, 그럼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T-50B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KF-21 시범 비행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브릿지 전력이죠. 브릿지 전력. 그리고서 KF-21로 완전하게 넘어간다. 야, 나중에 정말로 이 KF-21 특수기동 시범 비행팀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면 정말로 웅장하겠어요. 자, 오늘의 화끈한 뉴스입니다. 연이어 저희가 지금 화끈한 뉴스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날씨가 더운데. 네. 대한민국의 특수기동 시범 비행팀 바로 블랙 이글스죠. 네. 이 블랙 이글스의 T-50B 이 기종이 변화가 됩니다. 네, 변화될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변화가 될 예정입니까? 당연히 이제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개량을 하게 된다. 네, 기존의 T-50B를 개량해서 더 쓰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블랙 이글스 KF-21로 기종 전환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2032년 120대 사업이 끝난다. 아, 그래요? 중간에 끼워넣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블랙 이글스, 이 T-50B에서 개량을 통해 나중에는 결국 KF-21로 기종 전환하게 된다. 아, 정말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느리네요. 아니, 중간에 이제 뭐 보완하러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네. 뭐 문제는 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 블랙 이글스의 T-50B 이 기종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슈퍼소닉 홈쇼핑! 오늘의 제품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서경석의 원픽 리바이티브, 다리가 불편한 어머님에게 선물합니다. 유럽에서 온 EMS 마사지기의 혁신 리바이티브, 지친 다리를 위한 궁극의 솔루션. 건강 레벨에 따라 자유롭게 옥시웨이브 15파형 EMS 기술로 깊고 개운한 리얼 마사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상쾌한 발걸음을 위해 대한민국을 더 짜릿하고 시원하게 리바이티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리바이티브 혈액순환 부스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원반인데요. 예, 이거 대표님도 집에서 써보셨잖아요. 네, 사용하고 있죠. 예, 이게 EMS 저주파가 다리를 자극해 주는 건데 아주 욱신 묵직하게 자극을 주니까 이 하체 종아리 부분 굉장히 이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리바이티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재활 치료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다리 저림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중간에 뭐 시간에서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병원 가지 않고 물리치료, 이거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또 와이프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그 이제 출퇴근해가지고 내일 종아리가 부었는데, 어. 그게 상당히 이제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이상의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 리바이티브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고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판매를 했습니다. 해외 수출 중심으로 했고. 예. 그리고 영국에서 거의 베스트셀러 정도로 엄청난 판매를 이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수출에서 또 인기를 끄니까 이제 내수로 또 돌아섰네요. 맞습니다. 이 리바이티브가 어떤 분에 필요하냐면요, 재활 운동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종아리 근력이 부족한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일상생활이나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신 분, 등산이나 골프, 자전거, 그리고 오래 걸어서 다리 근육이 피곤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큰 효과를 주죠. 저는 다리 속근육까지 이걸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좋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패치까지 있어요. 바디 패치까지 있어서 등에 붙여도 되고요. 허리나 이 승모근, 항상 문제죠, 이 어깨 승모근. 이쪽 그리고 허벅지에 이 패치를 연결해서 EMS 저주파 자극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진짜로 이 물리치료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은 되게 싸게 하고 오래 못 하지만 품질이 오래 못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서 유럽을 제패한 리바이티브 순환 부스터, 이런 거 하나씩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연세 드셔서 운동 잘 못하잖아요. 예. 이게 저절로 하체 운동까지 하게 만들어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보강용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90만 원대 이 리바이티브를 30만 원대에 아주 저렴하게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 링크를 가셔서 클릭하셔서 빨리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블랙 이글스 가장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기분 나빴던 게 지난해였나요? 작년에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제 어떤 벌어진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UAE로 가는 이 블랙 이글스가 이 급유를 일본에서 도착해서 좀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양국 간의 관계가 뭐 좀 틀어진 게 있어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거를 언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네. 국방부 출입기자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우리 KF-21로 이래서 바꿀 거야. 기종 전환할 거야 KF-21로. 근데 이게 사업의 순서를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나온 얘기 같고 네. 올해 들어와서는 성급했죠? 이걸 올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이제 예산 문제를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럼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기존의 TOCB를 개량을 해. 그럼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네. 공중급유 장치를 달면 돼. 공중 다행히 프로브를 장착하게 된다. 다행히도 지금 폴란드 사업, PL 버전 사업이라든지 말레이시아 M 버전 사업을 하면서 2023년도부터 이 공중급유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해서 이제 막대 그렇죠. 봉이 튀어나오는 건 다시 네. 넣을 수 있고 네. 그 개발이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현재.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폴란드로 가게 될 FAOC PL형 그 공중급유 프로브 그 장치죠. 예, 순조롭게 개발이 다 끝났어요. 단기적으로 끝나서 다 끝났어요. 예, 이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다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해당되는 같은 계열인 TOCB에다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적용해서 공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천 그 생산 라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개조를 하게 되니까 기체를 어느 정도 해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심어야 되고 설치해서 그걸 납품받아서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단 열대에 대한 이제 수리 뭐 고장은 아니지만 수리해야 되고 네. 보완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여러 업그레이드 개념에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TOCB가 열대가 뭐 이게 한 번의 팀이기 때문에 네. 다 한 번에 받아서 해야지 뭐 1, 2, 3, 4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선 그 시범비행에서 특히 국내 시범비행에서 빠지고 그러면 뭐 에어쇼를 안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대단한 쇼인데 그렇죠. 저희 같이 뭐 아니면 저같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구경거리로 생각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자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이 과거의 블랙 이글스의 검정 계통의 검은색 중심의 이 도장을 한 지금 현재 블랙 이글스를 대신 나오기 전에 했던 게 네. 광주 1 전투비행단에 있는 기존의 T-50 고등훈련기가 그 전에 했었어요. 네네. 이게 연도가 제 기호로는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 T-50B가 생산 이제 하고 있을 어떤 발주가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적용을 하면 돼요. T-50 현재 광주 비행단에 47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차출을 하면 돼요. 어... 네, 어떤 훈련 비행 어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차출을 해서 시범 비행을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스모커라고 해서 그 연기 이렇게 뿜는 거는 또 그때 당시에 또 장착을 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장착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기존의 검정색 TOCB에서 다시 이제 과거의 하얀색의 하얀 계통의 TOCB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대안을 이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네. 그러면 이제 열대에 대해서 생산 라인이 뭐 여러 가지 KF-11이나 기존의 FA50 수출 버전도 많이 바쁠 테니까 이것만 중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개조하는 데 있어서. 뭐 정확히는 계량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중급 프로브를 장착을 해서 어떤 이 동남아시아 정도는 어떤 중간 기착지 없이 우리 고비 받으면서 그냥. 시그너스에 급여를 받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블랙 이글스가 정말로 해외 에어쇼에 많이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뭐 대만이나 이 오키나와 기지에서 급여 받을 필요 없이 급유기를 동원해서 같이 비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유럽의 공군들이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온 사례가 있고. 예. 물론 그래도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아주 빈번하게 뜨고 내리고 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어떤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지금 일본하고 마찰이 한번 과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에 자주 이렇게 내리면 또 중국이 신경을 쓰고 또 보죠. 왜냐면 거기에 동반 수반하는 게 C-130 허클리스 수송기가 같이 다니니까 네. 그건 전술 수송기이기 때문에 이게 얘들이 뭐 딴 생각이 있어서 수송기를 같이 가서 뭐 가우싱 뭐 그런 그 기지에 내린다든지 뜨고 내리는 거 네네네. 그런 거를
또 눈여겨 본단 말이에요. 불만스럽게. 네네.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가려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공중급여를 받아서 뭐 말레이시아 정도는 가서 뭐 중간 기착을 시작한다든지 뭐 싱가포르나 네. 거기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개조사업, 개량 사업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뭐 중간 기착지마다 막 여러 곳에 들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줄여야 되죠. 예, 그때마다 뭐 급유하고 정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정말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군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공중급익이 현재 이 시그너스가 4대 체제로서는 좀 너무 바쁘다. 지금의 어떤 훈련이 이렇게 있는데 뭐 피치블랙도 지금 동반해서 갔거든요. KF-16 업그레이드 기체하고 KC-330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워낙 뭐 일반 훈련도 국제훈련도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현재 공군의 방사청에 공군 사업이 있는 게 공중급익이 최소 뭐 2대 아니면은 이제 예산이 안 맞춰지면 한 대라도 빨리 도입을 하자. 근데 그 사업이 올해 완수가 안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또 내년으로 밀린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사업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동반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한 대라도 사자 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데 공중급익이 사업은 뭐 올해는 이게 지금 진입을 못할 것 같고 내년이다 또 착수를 또 지금 현재 발전을 해놨는데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2대를 사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한 대밖에 못 사는 이제 결과를.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 부분은 조용해요. 내년으로 넘어갈 걸 예상해서. 그래서 이제 급유기 문제,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부대 운영 문제도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2032년 110대가 완성되는 상태에서의 또 추가 그 당시 물론 소요 제기를 해서 2029년이나 30년대 발제를 해서 거기다가 전력 증강에 넣으면 이것도 전력 증강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넣으면은 실제 항공기 뭐 만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2032년 이후. 그러면 2033년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대에다 인계, 뭐 시험 비행 테스트 해고서 인수 인계하면은 뭐 2035년도 돼야만 제대로 된 비행은 단체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자부심이 큰 KF-21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실전 배치는 이제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광주에 있는 하얀 도색을 한 T-52 당분간 비행할 때 국내에서 KF-11 앞에 선두에 쓴다든지 실전 배치된. 그렇게 해서 뭐 시제기 뭐 시험 비행 조종사가 아닌 현직에 있는 공군 조종사가 소령급 이상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역시 공중급여 능력이 받을 능력이 되니까 수유 능력이 되니까 같이 동반해서 한 대 정도는 복제기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T-50B의 개량령 나오면은 저는 하고 앞으로 3년 정도 보는데 사업이 완수되기까지 그리고 같이 동반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이제 벌면서 홍보도 하고 해외 홍보도 하면서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전체 단체를 이제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렇죠. KF-21로 전체가 좀 변경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참 이 바닥이 밀리터리 분야도 하루가 다른 게 작년 11월 때는 어떤 관계자가 일본 문제 때문에 승질나니까 특정 기자를 붙잡고 야 이리 와봐. 우리 저기 할 거야. 계획을 잡을 거 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 예산 문제가 2월 달부터 시끄러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껴놓어? 어느 사업? 옛날 과거에 뭐 FA50 할 때처럼 거기다 T-50B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공군에도.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다 쓸모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는 공군과 뭐 카이라든지 방사청이 머리 딱 맞댄 게 야 기존 거 이거 간단하잖아. 우리 다 개발해놓은 거 갖다 껴 넣으면 되잖아. 왜 돈 많이 안 들어? 사업 보내. 그리고 기재부가 잘 얘기해 연말에 하반기에. 그래서 이 필요성, 국위선양 필요성 다 얘기하고 그래서 관철시켜.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 착수, 기체들을 이제 다 전수조사해서 몇 호기부터 받을지, 전체 10대에서 뭐 2대를 빼서 먼저 해볼지 시제기를 8대 기준 비행을 해, 국내 비행해.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예비 기류는 2대를 빼가지고 개조를 이제 공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공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제 착수가 본격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방사청도 그 사업부에서는 이거 괜찮다 하는데 이제 기재부가 문제죠. 돈을 이제 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건 또 국위선양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안도 마련돼 있고 중간에 빠질 때 대비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KF-21로 블랙 이글스가 T-50B가 이제 교체가 되는 그 시기는 일단은 블록 1, 블록 2, KF-21 120대가 먼저 생산이 다 되고 나서야 이루어지겠네요. 아니 이런 상황으로 봐도 안정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가면서 이게 나머지 80대가 있는데 이게 뭐 20대로 해서 계약을 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 입장이나 공군에서는.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여기다가 우리 저기 KF-11 저기 블레이그스에 사용할 기체도 넣어야 되는데 하면 야 가져가.
씨발 돈이 지금 쪼개서 쓰기 바쁜데 이걸 또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걸 이제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맨날 이렇게 더 추가해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이 당연히 안 좋죠. 자,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의 블랙 이글스 공중급여 확보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 반경이 상당히 늘어나겠어요. 일단 기준이 전문적으로 생각하면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는 스스로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정도, 말레이시아 정도에서 뭐 중간에 좀 기차에서 잠깐 쉬고 네. 기차 점검하고 다시 또 연료도 보급을 받아서 급유기도 네. 다시 동반 착륙해서 그리고 다시 떠가지고 바로 한 번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갈 수 있는 중간에 한 번은 내려야 될 거예요. 급유기가 동반을 해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좀 쉬어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북아가 상당히 이제 아주 그냥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안보 측면에서.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벗어나고 좀 그거에 좀 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내리자. 그러면 최소한 급유기가 동반을 해야 되고 이 수요를 받아야 된다. 급유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T-50B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KF-21 시범 비행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브릿지 전력이죠. 브릿지 전력. 그리고서 KF-21로 완전하게 넘어간다. 야, 나중에 정말로 이 KF-21 특수 기동 시범 비행 팀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면 정말로 웅장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종 전환을 나중에 이제 훗날 하게 되면은 네. 기존에 이제 이 개량한 T-50B가 공군의 이제 1비행단에 T-50을 현재 기본기를 운영하는 부대에 이제 다시 인수 인계가 되면은 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개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또 별도로 효율적으로 또 다른 용도 훈련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급유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네네네. 이게 운영 수명이 또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T-50은 현재 MLU 미드라이프 업데이트 해가지고 수명 연장과 함께 계기판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T-50 부대가 47대가 또 별도 개량 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게 과목이 생겨서 하고 나면은 공중급유 받는 그런 수유받는 훈련은 이 지금 블레이그스에 사용하던 기체를 도색을 다 바꾸고 네. 그 급유봉 있는 상태에서 또 훈련을 별도 과목으로 이제 설정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렇겠네요. 이게 네. 공군에서는 이게 지금 알뜰살뜰할 수 있는 상황.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KF-10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이제 전력 증강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전력 증강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현재 뭐 좀 돈을 들이더라도 그러니까 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효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 이글스가 T-50B 공중급유기를 장착하게 되면서 이 활동 반경을 넓혀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블랙 이글스, 이 KF-21로 기종 전환을 어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KF-21로 기종 전환을 한 블랙 이글스, 그렇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빨리 그 시점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서경석의 원픽 리바이티브 다리가 불편한 어머님에게 선물합니다. 유럽에서 온 EMS 마사지기의 혁신 리바이티브 지친 다리를 위한 궁극의 솔루션 건강 레벨에 따라 자유롭게 옥시웨이브 15파형 EMS 기술로 깊고 개운한 리얼 마사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상쾌한 발걸음을 위해 대한민국을 더 짜릿하고 시원하게 리바이티브